안녕하세요. 5월 퇴근길 주치 건강보감으로 인사드리는 하랑한의원 원장 박용환입니다. 5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체중은 당연히 덜 먹어야 빠지지 잘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당뇨 같은 병에 걸린 겁니다. 운동을 한다고요? 운동하면서 잘 먹으면 살찐 돼지가 된다고 하죠. 운동을 하더라도 어쨌든 덜 먹어야 살이 빠지면서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행에 가까울 수도 있죠. 맛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당장 영화를 데뷔해서 할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있지 않다면 건강하게 가벼워지는 그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라도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실천해 보시면 고생 없이 다이어트가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탄수화물 중에서 어디에 탄수화물이 많은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밥, 빵, 면, 떡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 외에 숨어있는 탄수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것이 거의 모든 소스들이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찍어서 맛있게 먹는다면 난 탄수화물을 먹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 찌개, 탕 이렇게 국물 요리들이, 그 다음에 면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국에 있는 면 음식들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런 국, 찌개, 탕, 면 음식들을 맛있고 얼큰하게 만들려면 당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어디에 당이 많냐면 술에 많습니다. 술은 원래는 탄수화물 덩어리죠. 원래 술 자체가 곡식이나 과일을 발효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이 내는 열량만큼이나 많이 냅니다. 다행히 발효가 되었다지만 그것은 영양학적인 면이고요. 실제 몸에 미치는 영향은 탄수화물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발효가 되어서 흡수가 그만큼 빠르니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과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는 정말이지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것이 중독성까지 있다는 건데요. 술, 과자 같은 것은 중독성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드시는 것 중에 유산균이 장이 좋다고 하시니까 드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요거트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마트에서 파는 요거트가 설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중에 청량음료에 설탕이 많은 건 다 아시죠? 콜라 한 캔이면 각설탕으로 10개에서 15개 사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각설탕만 10개를 한번 먹어보세요.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료수로 만들어 먹으면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신기하죠? 간혹 나는 콜라를 마시지 않고 오렌지 주스를 마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안전할까요? 시중의 제품 중에서 콜라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들이 바로 이 주스 같은 종류들입니다. 또 요즘 많이 먹는 음료수 중에 직장인들, 수험생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잠을 쫓기 위해서 먹는 각성 음료들이 있습니다. 이 각성 음료들이 설탕을 왜 많이 넣냐면 설탕 우리가 먹으면 일시적으로 힘이 바짝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료에 카페인뿐만이 아니라 설탕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이렇게 카트에 넣는 것들이 점점 빼야 되겠죠.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제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양소가 가장 중요할 것 같냐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이 닭가슴살에 목숨을 많이 거시던데요. 사실 단백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은 단백질이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경을 써서 더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닭가슴살 같이 퍽퍽한 살이 가득하고 먹기 있는 걸 억지로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좀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식단들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위해 헬스 하시는 분들이 근육을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위한 거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을 위한 식단은 아니에요. 단백질은 많이 남아돌면 오히려 몸에서는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몸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적당량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탄수화물도 중요하지 않고 좀 줄여야 되고 단백질도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남았을까요? 설마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는데 지방을 챙겨 먹으라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재밌게도 지방을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 잘 자란 부위를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바로 흡수돼서 기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소화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몸에서 쌓이는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남아돌 때 당분으로 전환되어서 몸에 지방으로 쌓입니다. 우리가 지방 낀 몸이 싫다는 인식 때문에 먹는 기름, 지방질까지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오류의 시작인 거죠. 좋은 기름은 내 몸에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특히 물론 고기의 지방도 중요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진 식물성 기름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산패가 된 기름은 매우 나쁩니다. 어쨌든 신선한 기름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활성화를 도우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죠. 무엇보다 좋은 지방은 고급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돼서 쌓이는 탄수화물, 단백질이 문제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지방, 저지방 이런 것들을 고르지 마세요. 지방을 뺀 자리에 오히려 당분을 집어넣어서 살이 더 잘 찌게 되거든요. 또 하나의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방을 늘린다고 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물론 지방이 좋다고 해도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지방도 함께 먹으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지방 섭취를 늘릴 것, 이것이 바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죠. 그래서 저탄고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이어트를 식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지방은 늘리고요. 단백질은 줄이면서 탄수화물은 굉장히 많이 줄인다. 이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시면 건강하면서도 가볍게 날씬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5월 퇴근길 주치 하랑한의원 원장 박용환이었습니다.